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혈액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진짜 혈액형 묻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김민종 씨, 가수 김민종 씨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가 갑자기 옛날 사람 취급 확 받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저는 저 질문이 되게 익숙한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혈액형 묻는 사람 진짜 많지는 않고 대부분 뭐 MBTI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는 솔직히 MBTI보다는 혈액형이 훨씬 더 익숙한 체질이라서 김민종 씨 마음에 확 공감이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 사람 취급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요 방송 준비하면서 바로 전에 제가 MBTI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제 결과가 ISFJ, 수호자형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MBTI 설명드리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 혈액형이 됐던 MBTI가 됐던 사람의 어떤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성격들을 파악하거나 성향들을 파악하는 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유형의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다 담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따져보면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 자신이 좀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 그러면 우리가 퇴직연금 자산 관리할 때도 자기의 투자 성향이나 사람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좀 이런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하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구분할까? 퇴직연금 운용자들 입장에서 그 기준을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기준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원금 보장이냐 수익 추구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퇴직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금은 지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 상당수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 아무리 그래도 시중금리 수준에 만족하면서 운영하기에는 금리가 그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도 그거 가지고는 난 만족 못할 것 같은데 적어도 DC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스스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나 뭐 IRP와 같은 자기가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 아니면 임금 상승률 이상 수익은 내야 되지 않겠어? 그 이상 수익을 내야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수익 추구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은 뭐 원금 보장형이냐 수익 추구형이냐. 그다음에 조금 다른 기준을 또 두 번째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 적극 탐색하는 타입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타입이냐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더 높은 금리,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서시는 분 있잖아요. 스스로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시기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하고 막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막 스스로 찾아서 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이제 적극 탐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소극 관리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가입하면 그냥 냅두는 스타일 있잖아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퇴직연금을 한번 가입하고 나면 잘 변경하지 않으려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금 보장형이냐 수익 추구형이냐 아니면 적극 탐색 스타일이냐 소극 관리 스타일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딱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 그러니까 DC형이나 IRP 가입자들을 크게 네 가지 스타일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좀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도입됐던 디폴트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디폴트 옵션도 자신에게 맞는 디폴트 옵션이 뭐가 있고 또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요것도 이 네 가지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따져보시고 정해보시고 하면은 자산 관리하는데 특히 퇴직연금 자산 관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자산관리 디폴트 옵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적극 탐색 원금 보장 스타일. 원금은 지키면서 최대한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 사람들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이제 원금을 손실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적 배당 상품을 좀 꺼려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원금 보장을 해준다고 아무 상품에나 막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스타일. 그래서 흔히 보면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수적이면 아주 낮은 금리를 선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보수적이지만 적극적인 운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진 않지만 보수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정기예금 같은 걸 선택하더라도 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이 금리가 좀 더 높잖아요. 그럼 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험사 GIC, 그러니까 개런티드 인컴이라고 해서 확정금리 주는 보험 있잖아요. 그런 보험도 찾아보고요. 증권사 ELB 금리도 수시로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 원리금 보장 상품들을 찾아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상호저축은행이 금리는 좀 높게 주지만 이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좀 문제는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별로 찾아다니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또 분류해서 분산해서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보장시킬 수 있는 수익률 높은 상품들을 스스로 많이 찾아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중에는 이제 어떤 유형도 있냐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투자를 하면서 가입을 하면서 포괄 운용 지시를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몇 개 군을 정합니다. 그 군 중에서 내가 이번에 가입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만기가 되면 그 정해놓은 군 안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자동 갱신되게끔 하는 옵션이 포괄 운용 지시. 이런 형태를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애써서 찾지 않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정해준 군 내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 운용 지시를 활용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디폴트 옵션 제도가 2022년도 7월 달에 도입되면서부터 앞으로는 포괄 운용 지시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제 금융상품을 내가 정해놓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게 되면 한 4주 정도 지난 시점에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운용 지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당신이 운용 지시하지 않은 돈은 대기성 자금에서 낮은 금리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빨리 운용 지시를 하십시오. 그런 안내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도 2주가 지날 때까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에서 정한 상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으로 정한 상품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기가 도래하고 나서 6주가 될 때까지는 대기성 자금에서 낮은 금리로 운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괄 운용 지시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만기 관리에는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적극 탐색 원금 보장 스타일에 맞는 디폴트 옵션 상품은 뭘 거냐? 디폴트 옵션 상품은 초저위험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까지 해서 크게 보면은 연금 사업자별로 한 10가지 정도 상품을 제시를 해줄 텐데 그중에 이분들한테 맞는 상품은 뭘까? 원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저위험 상품, 원리금 보장 상품들을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도 아까 상호저축은행 상품 같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할 텐데 사실상 이 디폴트 옵션 상품에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상품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승인할 때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냐라는 조건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 기준에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금리 높은 예금 상품들을 많이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정이 있냐 그러면 자사 정기예금 상품을 팔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른 은행의 상품들을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 상황 하에서 이것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퇴직연금을 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굳이 이제 꼭 정기예금만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저위험이나 중위험 상품 중에서 TDF나 밸런스드 펀드 같은 데다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TDF 중에서도 보면은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좀 작은,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을 고르게 되면은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밸런스 펀드 중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최고 주식 관리 비중, 위험 자산 비중이 좀 낮은 형태의 상품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상품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금은 지켜야 되는데 약간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디폴트 옵션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소급 관리, 원금 보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원금 보장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찾기는 하지만 금리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요. 또 만기 관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유야 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보는데 조금 둔감하신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리금 보장 상품, 원금은 지키고 싶은데 관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해 두면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동 재예치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원리금, 내가 정기예금 뭐 2년짜리를 가입했다, 3년짜리를 가입했다 그러면 만기가 딱 도래하면 동일한 유형의 정기예금 상품 중에서 똑같은 만기를 가진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예치해주는 약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약정 때문에 내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만기 재예치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재예치되는 시점에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2022년 7월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면서 만기 재예치 기능도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다가 2023년 7월부터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끔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만기가 됐을 때 자산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만기된 자금들이 어떻게 가요? 전부 대기성 자금으로 운영돼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가가지고 낮은 금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들은 소급 관리 스타일이라서 그냥 만기 됐을 때 그냥 낮은 금리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급 관리 스타일, 소급 관리 원금 보장 스타일이 한때 적합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뭘 거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적극 관리하는 스타일하고도 비슷하게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 수익률 높은 거 찾으면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소급 관리라는 스타일에 적합한 상품이 있어요. 웬만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꾸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자기가 맞춰보겠다고 노력하다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팔다가 이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소급 관리 스타일들은 잘 쳐다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좀 적합한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을 가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은퇴 시점, 목표 시점에 맞는 타겟 데이트 상품 같은 거를 디폴트 옵션으로 한번 선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DF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목표 시점, 그러니까 퇴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알아서 펀드가 조정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목표 시점, 퇴직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알아서 낮춰서 조정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기예금 상품을 이분들도 고집하지 않는다 같으면 TDF 같은 상품들도 한번 찾아보서 이게 오히려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일은 적극 탐색 수익 추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상품들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또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스타일.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자산 비중들을 알아서 자기가 조정도 하고요. 상품을 교체해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는 일도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주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만기 금액을 몰라서 방치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디폴트 옵션 상품 정해두긴 하겠지만 거기에 적용될 때까지 돈을 방치하는 일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다. 오히려 이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스스로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기가 됐는데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6주 정도가 지나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운영되는 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디폴트 옵션 상품을요 6주간 기다렸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포트폴리오 내에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들어간다고 해서 옵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옵트가 옵션이잖아요. 선택을 한다니까. 그게 스스로 들어가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디폴트 옵션 상품을 왜 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연금 사업자들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인가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동일한 펀드를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은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펀드 같은 거는 클래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를 좀 적게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운영되는 상품인데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그러면 그 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적극 탐색하시는 수익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나는 저게 나한테 맞는데 수수료도 더 싸다 그러면 그걸 내 포트폴리오에 스스로 찾아서 편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편입하는 이 옵트인 전략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것들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관리를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가입자들은 전체 자산에서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한 40% 이상이 되는 펀드들이나 ETF 같은 것들을 우리가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런 위험자산에는 자기 적립금의 70%밖에 못 넣습니다. 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승인받은 상품은 여기 말씀드렸던 그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70%를 투자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머지 30%를 옵트인 조항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있는 약간 위험성 있는 자산들을 편입시키면 전체 자산의 비중들을 이렇게 높게 가져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고 자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을 봐서 이제 마켓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을 이분들도 쓰실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운영 스타일을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는 퇴직연금 자금들을 이불로 빼서 현금 형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적용되면 이게 대기성 자금이 6주가 지나면 다시 디폴트 옵션 상품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가입자가 이건 그냥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두세요라고 이제 지정을 해둘 수 있어요. 그러면 6주가 지나더라도 디폴트 적용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겨둘 수 있는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하시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 해당되시는 분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타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소급 관리 수익 추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조금 남들보다 높은 수익은 얻고 싶은데 관리하는 타입을 봤더니 적극적으로 막 상품을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뭐 리밸런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 경험이나 투자 경험이나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추구하는데 관리 스타일을 보면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자주 상품을 교체하거나 뭐 선택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거는 뭐냐? 한 번 정한 상품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관리에 품을 좀 덜 들이는 형태의 상품들을 골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들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런 상품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자산 배분형 펀드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타겟 데이트 펀드가 있고요, 밸런스드 펀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는요, 글라이드 패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퇴직하는 시점, 이 목표 시점을 딱 정해놓으면 그 시점에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펀드가 알아서 줄여주는 형태, 그 글라이드 패스를 따라서 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형태라고 하면, 밸런스드 펀드는 뭐냐 그러면, 최고 위험자산 비중만 정해놓는 거예요. 막 주식 한 60%, 주식 한 40%, 뭐 주식 20%, 뭐 이렇게 최고 비중만 딱 정해지면 그 안에서는 누가 운영하냐?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자산을 운영합니다. 시장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안에 자산 배분 현황들을 봐서 스스로 비중도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 상황 스타일에 맞춰서 운영해 주는 게 밸런스드 펀드입니다. 그럼 밸런스드 펀드는 가입할 때는 최고 위험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운용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도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한테 맞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인지 아니면 밸런스드 펀드인지 그거 맞춰서 운영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정할 때도 그 기준에 맞게끔 자산을 운영하면은 자기한테는 좀 맞는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 변경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꾸 변경한다고 해서 좋은 수익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처음에 좋은 펀드를 고르는 데 집중을 해서 자기 자산들을 잘 세팅을 해두고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퇴직연금, DC, IRP 자산 운영하는 거, 디폴트 운영에 참조할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표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적극 탐색 원금 보장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원금은 지키면서 수익은 많이 내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상호저축 정기예금이나 보험사 GIC, 증권사 ELB 상품 같은 것들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또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또 분산해서 운영하는 거를 가져갑니다. 근데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같은 게 들어오기는 힘드니까 정기예금 중에서 금리 높은 거를 찾거나, 또 만약에 정기예금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TDF 같은 상품 형태들도 위험 성향이 낮은 걸로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소급 관리 원금 보장 스타일인데, 이분들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앞서처럼 막 적극적으로 수익률 높은 상품을 탐색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만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 관리했는데 그냥 냅둬가지고 대기성 자금으로 운영될 가능성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만기 관리에 첫 번째 신경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디폴트 상품으로는 뭐 정기예금 같은 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잘 관리 안 하는 스타일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 탐색 수익 추구 스타일이라고 보시는데, 수익성 높은 상품을 찾아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리밸런싱도 스스로 막 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서 이분들은 디폴트 옵션에 수동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활용해서 옵트인 전략을 쓰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두거나 이게 스스로 막 의지를 가지고 디폴트 옵션을 거꾸로 활용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기 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급 관리 수익 추구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수익은 높은 상품, 투자 상품들을 꺼려하지 않고 선호하긴 하지만 스스로 자산 관리할 역량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스타일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품을 처음에 잘 선택해 두는 게, 투자 상품을 잘 선택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 선택하실 때는 뭐 타겟 데이트 펀드가 됐든 밸런스드 펀드가 됐든 그런 것들 자기한테 맞는 상품들을 정리해서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될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운용 스타일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당연히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자주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